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프로입니다. 온라인 6단 가자 끝내기 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부터 한 집 끝내기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좀 상향이 돼서 10집 끝내기까지 제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수익기 편을 좀 진행해 왔었는데 이번 영상부터는 끝내기 편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끝내기 바둑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고, 또 온라인상에서 승단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께서 끝내기에서 손해를 보시는 이 부분들을 좀 막고자, 이 부분들을 좀 이제 끝내기에서 이득 보자, 이렇게 좀 바꿔 보기 위해서 이번 영상부터는 끝내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한 집입니다. 한 집. 가장 작은 단위죠. 끝내기에서 가장 작은 한 집 끝내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실력을 향상시켜서 10집까지 가보시죠. 자, 바둑판을 통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현재 상황은 반집 승부의 바둑인데요. 이 바둑은 백이 정확하게 수순을 밟아가면 백이 반집을 남길 수 있는 바둑이고,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한 집 손해를 보면서 오히려 흑이 반집을 남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래쪽에 흑이 젖혀왔습니다. 여기서 어떤 끝내기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젖혔기 때문에 막는 수, 물론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역을 맞게 되면 지금 중앙 쪽에 이 흑이 한 집짜리 끝내기가 있어요. 이 끝내기 같은 경우는 백이 두면 선수로 할 수 있는 자리인데 흑이 역으로 했기 때문에 역끝내기 한 집이라고 이름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알아가시죠. 역끝내기 어떤 거냐면요, 상대가 선수로 할 수 있는 자리를 내가 역으로, 내가 반대로 하는 부분, 그런 끝내기를 역끝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선수로 한 집짜리 할 수 있는데 내가 반대로 했다, 그러면 역끝내기 한 집이 되는 거고요. 두 집 선수 자리를 상대가 하지 않아서 내가 반대로 하게 되면 역끝내기 두 집이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물론 상황에 따라 항상 달라지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역끝내기는 곱하기 2를 합니다. 그래서 역끝내기 한 집이면 후수 두 집의 가치가 있다, 역끝내기 두 집이면 후수 네 집의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긴 합니다. 역끝내기 세 집짜리와 후수 다섯 집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역끝내기 세 집, 후수 6집짜리라고 배웠으니까 무조건 역끝내기 3집짜리를 해야 돼. 그런데 그건 꼭 그렇진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후수 5집이 더 큰 그런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실 때는 역끝내기는 곱하기 2를 해서 계산하면 이제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바둑판으로 돌아와서 흑이 역끝내기 한 집짜리를 딱 하는 순간 더 이상 남아있는 끝내기가 없습니다. 반패가 남아있는데 우변 쪽에도 패가 있어서 여기를 잇고 이으면 이제 바둑이 종국이에요. 자, 이렇게 해보고 한번 형세를 볼까요? 자, 여기 아래쪽에 글씨 보이시죠? 반면 흑 7집 유리. 흑의 반집승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 뒀어요. 다 둔 상황에서 백이 딱 한 수 잘못 두니까 흑 반집승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백이 이기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수순을 돌려서 아래쪽 1선을 흑이 두어 왔을 때, 자, 중앙 쪽에 선수 한 집짜리 끝내기를 합니다. 물론 절대 선수는 아니에요. 자, 하지만 흑이 손을 빼고 둘 수 있는 자리는 아래쪽 이 한 집짜리 끝내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를 하면 그냥 이걸 찌르고요, 맞고 이제 남아있는 반패를 이으면 바둑이 종국됩니다. 근데 흑 입장에서도 일단은 아래쪽 들어가는 것과 여기 막는 수, 이거는 위쪽에 끝내기가 좀 더 큽니다. 여기는 상대가 선수 한 집짜리를 할 수 있는 곳을 내가 막아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어서 두는 게 정수이고요. 그러면 백이 아래쪽을 막습니다. 자, 여기는 한 집 플러스 반패가 있으니까 한 집 반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끝내기 역시 반패밖에 없죠. 잇고 이으면 이제 종국입니다.
끝내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형세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지금 상황은 아래쪽 흙이 반면 6집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그럼 100 반집승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다둔 상황이에요. 다둔 상황에서 지금 흙이 이 아래쪽에 1선 젖히는 끝내기를 했습니다. 자, 그 장면에서 백이 무심코 여기를 받는 끝내기를 하게 되면 흙이 반집을 이기는데요. 이 형태에서 한 집짜리, 이 선수 한 집짜리 끝내기를 하면 백이 오히려 반집을 이기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끝내기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시죠. 자, 여기서 이거를 이어서 받는 수는 이제 역끝내기 한 집짜리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만약에 다른 곳을 둔다면 백이 이 자리를 찔러 들어가는 게 선수이고 흙은 막아야죠. 그러면은 흙이 이 6자리의 공간이 지금은 집이 아닙니다. 반면에 이 형태에서 이어서 받으면 이 공간이 집이죠. 상대가 두는 게 선수인 경우, 그런데 내가 반대로 그 자리를 막아갔다. 그러면 이 형태의 이름을 이제 역끝내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역끝내기 한 집짜리를 이제 후수 두 집과 비슷하게 그렇게 볼 수 있다. 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백이 이 아래쪽을 막는 것은 자, 백의 집이 한 집이 늘어났고 이 공간이 반패가 있죠. 그래서 한 집 반짜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집 반짜리. 나머지 끝내기가 이제 없기 때문에 여기를 잇고 이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한 집 끝내기에서도 수순을 정확하게 한다면 반집을 이길 수도 있고 또 수순을 잘못한다면 반집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끝내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끝내기라는 것은 정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떻게 보면 수익기랑 좀 비슷해요. 수익기도 어떤 장면이 딱 나왔을 때는 정답이 존재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끝내기에서도 뭐 아리송한 경우도 있지만 이 끝내기의 가치가 작아질수록 특히 뭐 한 집, 두 집, 세 집 이 정도만 남아있는 끝내기일 때는 정답이 거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실력이 좀 약하더라도 끝내기를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끝내기 하는 원리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면요. 자, 그래서 끝내기 실력 향상을 위해서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 한 집 끝내기를 봤는데요. 이 두 개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를 뒀을 때 있는 수가 있고요. 찌르고 들어가서 있는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어떤 게 더 클까요? 자, 바로 선수 한 집짜리가 더 큰 거죠. 이 자리를 두고 맞고 여기서 백의 선수가 됩니다. 반면에 똑같은 한 집을 했는데 흙이 여기를 두고 백이 이 자리를 두면은 이번엔 흙이 선수가 됩니다. 선후수가 바뀐 거죠. 물론 아래쪽에 반패는 남았지만 이제 선후수가 바뀐다. 이 원리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후수 한 집 끝내기보다 역 끝내기 한 집 끝내기가 더 크다. 그리고 이제 선후수가 바뀔 수 있다. 물론 지금 상황은 끝내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사실상 똑같아요. 결과는 흙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걸 밀고 들어가도 반집을 치고 여기까지 진행돼서 반집 칩니다. 또 이 장면에서 두고 맞고 있고 이어도 반집을 칩니다. 지금 상황은 결과가 뒤바뀌지는 않지만 이 원리 자체를 기억하고 계시다면 분명히 또 이득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일단 한 집짜리 끝내기, 그리고 이 후수 한 집짜리를 두느냐 역끝내기 한 집짜리를 두느냐. 그래서 후수 한 집과 역끝내기 한 집의 이 개념만 가져가셔도 이제 앞으로 끝내기를 계속 이렇게 두 집, 세 집 배워가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끝내기 한 집 끝내기가 후수 한 집 끝내기보다 더 크다. 뭐 굉장히 단순한 개념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지나가시는 것과
내가 어렴풋이 아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2집짜리 끝내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